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께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은 제 심장 수술이 예정된 날입니다. 민서 씨, 괜찮으세요? 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무서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것은 수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온 남편 박선우의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균열을 보았습니다. 늘 봄날의 햇살처럼 다정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젊은 심장외과 부교수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서야, 당장 수술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아득했습니다. 승모판 탈출증의 중증 폐쇄부전이야. 언제 신부전이 올지 몰라. 병원 복도의 창백한 등불 아래 서 있던 저는 문득 어머니가 남겨주신 옥패를 챙겨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후 제게 남겨진 몇 안 되는 유품 중 하나인 평범한 주황색 옥패였습니다. 집에 가서 물건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하셨는데 2시간이면 돼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7년 전 우리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의대 수석 박선우와 국문과였던 나. 드라마처럼 비현실적인 조합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의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낭만적인 방식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매일같이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네고 제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으며 저를 위해 해외 연수 기회까지 포기했습니다. 내가 내 미래보다 더 중요하니까. 청혼을 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택시가 고급 빌라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집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마당에는 시아버지의 BMW, 시누이의 아우디를 비롯한 낯선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무언가 불길한 직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마당으로 들어가 거실 통유리창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샴페인 타워가 반짝이고 식탁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건배. 시아버지 박진철의 우렁찬 목소리가 유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히 좀 해요, 여보. 혹시 그 애가 갑자기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시어머니 이해숙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흥분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참, 걱정은. 제 남편, 박선우. 오늘 밤 병원에서 당직을 선다고 했던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다 확인했는데 내일 수술 끝날 때까지 푹 잘 만큼 약은 충분해. 그리고 걔가 날 얼마나 믿는데. 지금 내가 해가 네모라고 해도 믿을걸.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오빠, 내일 수술 정말 문제없는 거 맞지? 신우이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건 다 준비됐어. 박선우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하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우리 사람이야. 수술 중에 약간의 유료사고가 발생할 거야. 유감스럽게도 내 사랑하는 아내는 수술을 이기지 못했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00억. 무려 500억이라고. 시아버지가 흥분으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선우야, 내가 이번에 판을 정말 잘 짰다. 처음에 개를 쫓아다니라고 한 게 내 평생 가장 잘한 결정이야. 그 부모는 어쩜 그렇게 때맞춰 잘 죽었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유산은 잔뜩 남겨놓고 다른 친척도 없으니 전부 우리 선우 차지가 되겠네. 그 바보 같은 애는 맨날 연애 소설이나 쓰고 앉아있으니. 박선우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현실 속 사랑이란 잘 설계된 거래일 뿐이지. 저는 피마디 날 때까지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액의 유산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를 저 광란의 파티 현장에 맞췄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참, 지아는 왜 안 왔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이런 자리는 불편하대. 내일 모든 게 끝나면 당당하게 걔랑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도 온전한 가정을 갖게 될 거고. 박선우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정해졌습니다. 송지아, 병원 약제과의 부팀장. 박선우가 입버릇처럼 칭찬하던 유능한 조수. 석 달 전 제게 처방된 새로운 약을 조제한 책임자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녹화한 후 저는 소리 없이 마당을 빠져나와 다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제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후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박선우가 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제 무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너희들이 계산착오한 게 하나 있어. 저는 속으로 냉소하며 어머니의 옥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 김민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양이 아니야. 휴대폰을 꺼내 7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내 도움이 필요해.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모님이 생전에 저를 위해 지정해두신 개인 변호사이자 유산 신탁 집행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제 명의의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해주세요. 네, 박선우와의 공동명의 계좌를 포함해서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병원 원장님께 연락해주세요. 맞습니다. 심장외과의 최고 권위자이신 분요. 내일 수술, 주치의를 바꾸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 수술대 위에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드라마의 감독은 바로 나입니다. 수술실에 눈부신 조명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늘은 목숨을 거는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혈압 120에 80, 심박수 72. 모든 게 정상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마스크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 원장님이 직접 배치한 마취 전문가 진 선생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김민서 씨. 남편분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도청장치를 향한 말이란 걸 알았습니다. 전신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정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진 선생이 미리 알려준 대로 서서히 의식을 잃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조제된 마취제 덕분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반응할 수만 없는 기묘한 각성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계한 함정의 첫 단계였습니다. 환자 마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진 선생이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수술칼이 피부를 가르는 감촉이 선명했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방금 문자로 상황 물어보셨어요. 한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모니터가 즉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혈압 상승. 마취 반응일 수 있습니다. 진정제 투여량 늘리겠습니다. 진 선생이 교묘하게 제 감정의 동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박선우는 역시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봉합이 끝났을 때 이 원장님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박 교수님께 알려드릴까요? 물론이지. 아내가 아주 강인해서 수술이 매우 순조로웠다고 전하게. 저는 박선우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하며 차가운 쾌감을 느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올 때 저는 일부러 눈꺼풀을 떨며 마취에서 막 깨어난 듯한 허약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민서야. 박선우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눈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여보, 아기, 우리 아기. 저는 일부러 말을 끊으며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꽉 조여왔습니다. 무슨 아기? 민서야, 아직 마취가 덜 깼구나. 헛소리하면 안 돼. 역시 어젯밤 들었던 지아의 임신은 사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혼자 남게 된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익숙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 눈을 뜨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환자 절친이자 신경과 의사입니다. 당찬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닫히자 저는 즉시 눈을 떴습니다. 임수연.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내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뭘 알아냈어? 수연이 흰 가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내 남편, 아니 그 인간 쓰레기, 지난 반년 동안 심장수술 합병증, 특히 인위적인 폐색전증 유발수법에 대한 논문을 엄청나게 찾아봤더라. 폐색전증은 바로 저희 어머니 쪽 가족의 유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지아, 걔 평범한 약사가 아니었어. 박선우 의대 후배고 둘이 사귀었었대. 내가 아프기 시작한 3개월 전에 갑자기 이 병원으로 옮겨왔어.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짜인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우,
지난 2년 동안 고액 생명보험 5개를 가입했더라. 수혜자는 전부 자기 자신이야. 총 120억. 500억 유산도 모자라 보험금까지. 박선우의 탐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연아, 부탁할 게 있어. 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불사조 계획을 시작해달라고 해줘.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심이야. 그건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비상 계획인데. 확실해. 제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송지아를 감시해줘. 임신했다면 분명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수연이 떠난 후 저는 베개 밑에서 최 변호사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자산 동결 완료. 공동명의 계좌 포함. 박선우, 오늘 아침 5억 원 이체 시도했으나 실패. 경계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불사조 계획 1단계 실행 완료. 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입가에 진정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박선우, 당신이 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판은 이미 뒤집혔다는 걸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병상의 줄무늬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박선우가 물이 떨어질 듯 다정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저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초조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지 닷새째, 그는 분명 애가 타고 있을 겁니다. 아, 맞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험이랑 병원 서류인데 서명 좀 해줘야 해. 저는 훑어봤습니다. 재산 위임 동의서. 작은 글씨 조항들은 그의 손가락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제 모든 자산 처분권은 그에게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펜을 향해 손을 뻗다가 닿기 직전 일부러 팔에 힘을 빼고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안.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괜찮아. 기운 좀 차리면 그때 하자. 폴더는 거칠게 서류 가방에 처박혔습니다. 그가 떠난 후 베개 및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연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잡았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선우와 송지아가 병원 옥상에서 키스하는 사진. 눈에 띄게 부른 송지아의 배를 클로즈업한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제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던 서류의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태아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 저녁 무렵 박선우가 제가 가장 좋아한다던 해물죽을 사들고 왔습니다. 참, 부모님 유산 서류들은 어디에 뒀어?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구나. 금고에. 근데 비밀번호가 잘 기억이 안 나. 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재빨리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베개 밑에서 휴대폰이 진동했고 박선우는 즉시 경계하며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지? 전동 침대요. 아까 간호사분이 조절하셨어요.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야. 걔네 헤어진 게 아니라 박선우가 너한테 접근할 때부터 계속 만나고 있었대. 그냥 헤어진 척했던 거야. 가슴의 수술 흉터가 희미하게 아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들의 공모 대상이었던 겁니다. 더 최악인 건 송지아의 전임 상사가 작년에 약물 알레르기로 죽었는데 그때 약을 조제한 게 송지아였어.
유족들은 거액을 받고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 갔고 창밖에 석양이 온 병실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진실을 발견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그 벚꽃 흩날리던 오후에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를 둘 차례는 저였습니다. 청산 요양원의 철문이 등 뒤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겉보기엔 최고급 요양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무덤이 될지도 모를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라기보다 고급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민서야, 여기 환경 괜찮지? 박선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부러 남양방으로 골랐어. 햇볕이 잘 들거든. 제 방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창문 밖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리더니 수연이 간호사 복장을 하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한테 시간 20분 있어. 그녀는 제 침대 머리판 뒤에 최신형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약 분석 결과 나왔어. 생각보다 더 심각해.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야. 낙태약 성분에 장기 복용 시 신부전을 유발하는 디기탈리스 성분도 포함돼 있었어. 널 자연사시키려 했던 거야. 수연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선우, 의대 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졸업 직전에 자살했대. 이름은 서수진. 공교롭게도 너랑 좀 닮았어.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박선우와 그의 가족들이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밤 마지막 수속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박선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송지아가 특수약제를 준비해뒀어.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하는 약이야. 부검에도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할걸. 그들은 제 죽음을 태연하게 논의했습니다. 그 서수진 때처럼. 신우이 박서연이 물었습니다. 닥쳐. 그 일은 다시는 꺼내지 마. 박선우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서수진,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박선우는 연쇄 살인범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의 회전문이 햇살을 반사하며 제 휠체어를 금빛으로 감쌌습니다. 박선우는 마치 상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걸음걸이가 경쾌했습니다. VIP실 뒤편의 작은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선우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김민서, 이럴 때 연기하지 마. 그는 제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내 제 팔에 꽂았습니다. 강력한 각성제였습니다. 자, 이제 서명할 수 있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 이제 죽는 거죠. 그의 표정이 기이한 안도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넌 죽어. 송지아의 약이 30분 안에 심근경색을 일으킬 거야. 그는 지난 7년간의 모든 거짓과 위선, 그리고 서수진을 죽인 사실까지 의기양양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내 부모님의 그 비행기 사고는? 그는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상관없지. 어차피 넌 그 비밀을 가지고 관 속에 들어갈 테니까. 그가 제 손을 억지로 잡아 서류에 서명하고 지문까지 찍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완전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 계획이 드디어 완성됐군. 500억 유산에 내 생명보험까지 합치면 나와 송지아는 왕처럼 살 수 있어.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어요. 사랑. 이 세상엔 사냥꾼과 사냥감, 두 종류의 인간만 있어. 넌 아주 오랫동안 내 사냥감이었던 걸 영광으로 알아.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총을 든 경찰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선두에 선 것은 아까의 은행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경찰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선우 씨, 살인 미수,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아내를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더 이상 허약하지 않은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저는 휴대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가 방금 내뱉은 모든 자백이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값어치가 500억이니까. 서수진도 너처럼 멍청했지. 비행기 사고 조사 결과는 기계 결함이었어. 박선우는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안 아팠어? 다 나았어요. 송지아의 독약이 아니라 이 원장님과 진 선생님의 올바른 치료 덕분에.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수진의 동생 서수민이었습니다. 박선우 씨, 제 언니가 죽기 전에 전화해서 당신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재부검한 결과 언니는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에게 부축당했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긴 것 같아? 송지아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송지아는 이미 요양원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였습니다. 6개월 후 법정. 피고인 박선우 징역 25년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송지아는 징역 18년,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선우는 끌려나가다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내가 이긴 것 같아? 난 언젠가 나갈 거야. 당신은 이미 늙은이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비행기 사고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박선우 씨. 그의 동공이 공포로 수축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초여름의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민서 심장건강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박선우와의 거짓으로 가득 찼던 집은 팔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묘지 앞에서 박선우가 줬던 모든 선물을 불태웠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거짓된 기억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믿는 그 마음만큼은 간직할 겁니다. 차를 향해 걸어갈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연이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행사 최종 확인. 겸사겸사 내 취향에 맞는 잘생긴 자원봉사자 몇 명 물색해뒀어. 절대 만족할걸.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밤하늘의 첫 번째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향기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부활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불사조와 같은 강인한 의지가 함께